아스카당을 수상한 버진 해커민과 그의 애교상을 둘러싼 일요일 구름들어도 있습니다. 새로운 정보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배씨 행문이 사망하기 전에 무엇을 찾고 있었는지에 대한 세부 사항과 집에서 부부가 사망한 채 발견되었을 때의 경찰관들의 1인칭 시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세상은 진 해크먼이 조용한 은퇴 생활 속으로 사라졌다고 믿고 있었다. 할리우드의 전설이 카메라와 헤드라인 그리고 관심에서 멀어진 채 마지막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말이다. 하지만 2025년 2월 당국이 마침내 뉴멕시코에 있는 그의 고립된 저택에 봉인된 철문을 뚫고 들어갔을 때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 발견되었다. 저택 아래 깊은 지하에는 비밀 터널이 숨겨져 있었다. 그곳은 기묘한 조각들, 봉인된 방들, 암호화된 문서들, 그리고 해크먼이 누구도 상상하지 못했던 훨씬 오래되고 훨씬 어두운 미스터리 위에서 살아왔을지도 모른다는 증거들로 가득한 장소였다. 평범한 복지 확인으로 시작된 일은 갑자기 법의학팀, 숨겨진 통로들, 그리고 산타페 지하에 묻혀 있다는 기밀 시스템에 대한 소문이 얽힌 수사로 바뀌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저택 아래로 더 깊이 내려갈수록 이야기는 점점 더 섬뜩해졌다. 그 누구도 그 존재를 몰랐다. 직원들도 이웃들도 심지어 법 집행기관조차도 몰랐다. 이 터널은 애초에 발견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었다. 그리고 수사관들이 아래에서 발견한 것은 단순히 사건의 새로운 내용을 더한 것이 아니었다. 그것은 명성과 침묵 그리고 비밀로 만들어진 진 해크먼의 삶 자체를 바꿔놓았다. 침입의 시작이었다. 2025년 2월 26일 오전 11시 연방 차량들이 뉴멕시코 산타페 외곽숲 깊숙이 숨겨진 강화 철문 앞에 멈춰섰다. 그 뒤에는 $400만 규모의 대저택 단지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곳은 아카데미상을 수상한 95살 배우 진 해크먼과 그의 아내 배시 아라카와 65살의 개인 저택이었다. 며칠 동안 아무도 그들에게서 연락을 받지 못했다. 전화도 받지 않았고 직원들도 출근하지 않았다. 평소 작은 군사시설처럼 운영되던 저택은 완전한 침묵에 잠겨 있었다. 경고를 울린 사람은 가족도 친구도 아닌 한 수리공이었다. 그는 보안관 대리들에게 부부가 집안에서 사망한 것 같다고 말했다. 결국 철문은 강제로 열려야 했고 자물쇠도 절단되었다. 이곳은 누군가 실수로 문을 열어둔 채 두는 장소가 아니었다. 모든 것은 안에 있는 사람이 직접 열지 않는 이상 완전히 봉인되도록 설계되어 있었다. 경찰은 비극적이지만 평범한 상황을 예상했다. 하지만 그들이 발견한 것은 결코 평범하지 않았다. 진 해크먼과 배시 아라카와는 반려견과 함께 저택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이후 당국은 배시가 진보다 약 일주일 먼저 사망했다고 확인했다. 그녀의 사인은 심각한 바이러스 감염이었다. 진의 사인은 신부전이었고 다른 요인들도 영향을 미쳤다. 서류상으로는 자연사였다. 사건은 종결된 듯 보였지만 현장은 기록과 맞지 않았다. 산타페 보안관실은 범죄의 흔적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현장은 저택 전체에 대한 정밀 법의학 수사가 필요할 만큼 수상했다. 범죄 흔적은 없다면서 열 감지 장비와 법의학 전문가들까지 동원된 연방팀이 투입된 것이다. 그 두 설명은 서로 같은 현실 속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았다. 그리고 또 하나 이상한 점이 있었다. 배 씨는 진보다 정확히 일주일 먼저 죽었다. 7일 동안이다. 그 말은 95살의 해크먼이 아내의 시신과 함께 그 집에서 며칠 동안 살아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뜻이었다. 도움을 요청하는 전화도 없었고 누구에게 연락하려는 시도도 없었다. 무엇이 한 남자를 그렇게 오랫동안 침묵하게 만들었을까? 두려움이었을까? 의무감이었을까? 아니면 도움을 요청하면 낯선 사람들이 안으로 들어오게 되고 그 낯선 사람들이 아래에 숨겨진 것을 발견하게 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었을까? 지상의 요새. 수사관들이 지하에서 마주한 것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위에 무엇이 있었는지 알아야 한다. 진 해크먼의 저택은 단순한 집이 아니었다. 그것은 하나의 시설이었다. 사방은 빽빽한 숲으로 둘러싸여 있었다. 경계선에는 돌담이 세워져 있었고 모든 출입 지점마다 움직임 감지 센서가 설치되어 있었다. 열 감지 카메라와 정부의 비밀 시설에 맞먹는 감시 체계도 있었다. 직원들은 직접 선발되고 신원 검증을 거쳤으며 그 누구도 저 담장 안에서 일어난 일을 공개적으로 말할 수 없을 만큼 강력한 법적 계약에 묶여 있었다. 수십 년 동안 직원들, 정원사들, 가정부들, 유지보수 인력들이 일했지만 단 한 번의 정보 유출도 없었다. 소셜미디어 시대에 그런 침묵은 우연히 만들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강제로 유지되는 것이다.
건축 허가 기록은 삭제 처리되어 있었고 부동산 기록에는 빈 부분들이 존재했다. 산타페 역사협회의 한 연구원은 몇 달 동안 토지 기록을 추적하다가 갑자기 전화를 받지 않기 시작했고 아무런 결과도 발표하지 않았다. 그녀가 무엇을 발견했는지 혹은 누가 더 이상 조사하지 말라고 했는지는 아무도 모른다. 저택 내부는 압도적이었다. 복도마다 원본 명화들이 걸려 있었고 수백 년 된 가구들이 놓여 있었다. 샹들리에는 고대 궁전에 걸려 있었다는 소문까지 돌았다. 정원에는 희귀 식물 표본들이 가득했다. 뉴멕시코 대학교의 건축 역사학자 엘레나 바스케스 박사는 저택 구조를 검토한 뒤 이렇게 말했다. 저는 남서부 전역의 대저택들을 조사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곳은 군사시설 안에 박물관을 지어 놓은 것처럼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그 아름다움은 진짜였다. 하지만 방어체계도 마찬가지였다. 그리고 그런 조합은 누군가가 특정한 무언가를 지키고 있을 때만 존재한다. 보디캠 영상에는 대리들이 저택 안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침묵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지만 요원들을 불안하게 만든 것은 그들이 도착하기 전에 누군가가 분주하게 움직였다는 흔적이었다. 가구들은 원목 바닥 위로 끌린 자국이 있었고 책들은 선반에서 꺼내졌다가 엉뚱하게 다시 꽂혀 있었다. 서랍은 반쯤 열린 차에 남겨져 있었고 침실 금고는 열려 있었지만 비어 있었다. 누군가는 무언가를 찾고 있었거나 아니면 숨기고 있었다. 그리고 요원들은 도서관으로 들어갔다. 하강의 시작이었다. 해크먼의 개인 도서관 안벽 뒤에는 너무나 완벽하게 숨겨진 장치가 있었다. 사람이 그 앞에 1000번을 서 있어도 절대 눈치채지 못할 정도였다. 요원들은 그곳에서 숨겨진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그것은 회전식 책장도 아니었고 경첩 구조도 아니었으며 단순한 걸쇠도 아니었다. 정확한 작동 순서를 요구하는 정교하게 설계된 출입 장치였다. 그 너머에는 좁은 통로가 이어져 있었다. 돌계단은 어둠 속 아래로 이어졌다. 조명도 없었다. 환기 시설도 없었다. 오직 거칠게 깎인 돌벽만이 지하 깊숙이 이어지고 있었다. 요원들이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는 떨어졌다. 공기는 축축하고 금속 냄새가 섞여 숨이 막힐 듯했다. 손전등 불빛이 벽면을 훑던 순간 무언가가 선두 요원의 움직임을 멈추게 했다. 벽은 의도적으로 새겨진 조각들로 가득 덮여 있었다. 낙서가 아니었다. 무작위로 긁어낸 흔적도 아니었다. 기술과 목적을 가지고 새겨진 정교한 문양들이었다. 일부는 연금술 기호처럼 보였고 또 다른 일부는 이 터널과 관련된 어떤 알려진 시대와도 맞지 않는 기계 설계도처럼 보였다. 한 구역에는 현대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계의 전체 도면이 새겨져 있었다. 맞물린 기어들, 봉인된 방들, 비정상적으로 복잡하게 연결된 관로 구조들까지 있었다. 이후 한 법의학 기술자는 그것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공학이라고 불렀다. 터널 자체도 여러 시대에 걸쳐 건설된 것처럼 보였다. 도서관 근처의 석조 구조는 현대식으로 깨끗했고 콘크리트와 산업 자재로 보강되어 있었다. 하지만 더 깊이 내려가자 모습이 달라졌다. 기계 작업의 흔적 대신 손으로 깎은 연결부가 나타났고 공구 자국도 전동 공구에서 곡괭이와 정으로 바뀌었다. 유출된 사진들을 검토한 구조공학자 마커스 데블리는 한동안 침묵 속에서 사진을 바라보다가 이렇게 말했다. 이건 집주인이 만든 게 아닙니다. 상부 구역은 개조되고 현대화되며 보강되었지만 이 터널의 핵심 구조는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해크먼은 이곳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는 이것을 물려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마침내 방에 도착했다. 그곳은 거대했고 조용했으며 마치 봉인된 순간 시간이 멈춘 것처럼 보존되어 있었다. 오래된 나무 상자들이 벽을 따라 줄지어 놓여 있었다. 일부는 아직 그대로 서 있었고 일부는 무너져 내려 누렇게 바랜 문서들, 부식된 금속 물체들, 그리고 어떤 알려진 역사적 분류와도 맞지 않는 유물들을 쏟아내고 있었다. 한 상자 안에는 오래되어 바스러질 듯 말린 사진들이 들어 있었다. 얼굴들은 낯설었다. 다른 세기의 옷을 입은 남자들과 여자들이었다. 어떤 사진에는 창문 없는 방 안에서 비밀스럽게 모인 사람들의 모습이 담겨 있었고 또 다른 사진에는 공식 기록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 건물들과 지하 공간들이 찍혀 있었다. 한 사진에는 지도들로 뒤덮인 테이블 주위에 남자들이 모여 있었고
단 하나의 전구 불빛 아래 앉아 있었다. 사진 뒷면에는 1937이라는 날짜와 아직 명확하게 해독되지 않은 언어로 된 단어 하나가 적혀 있었다. 근처에는 가죽 제본 파일들도 있었다. 그 안에는 암호화된 날짜들, 삭제 처리된 이름들, 그리고 공식 역사에서 지워진 것으로 보이는 사건들에 대한 기록이 담겨 있었다. 일부 페이지는 불에 탄 흔적이 있었고 또 다른 페이지에는 수십 년 전에 공식적으로 해체된 조직들의 문장이 찍혀 있었다. 자료의 양은 압도적이었다. 요원들은 모든 것을 분류하고 이해하는 데 몇 년, 어쩌면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고 추정했다. 심지어 바닥에도 문양이 새겨져 있었다. 원형 구조와 복잡한 기하학적 형태들은 천체 지도처럼 보였다. 별자리 지도, 행성 위치, 별자리들, 궤도 경로들이 수학적 정밀함으로 새겨져 있었다. 그것을 만든 사람은 추측으로 새긴 것이 아니었다. 미래에 그것을 읽을 수 있는 누군가를 위해 기록을 남기고 있었던 것이다. 상자들에서 발견된 도구들 역시 이상했다. 거기에 새겨진 문양들은 알려진 어떤 제조사나 공방과도 일치하지 않았다. 회전하는 고리들이 겹쳐진 손바닥 크기의 금속 원통 하나는 이음새조차 보이지 않았는데 마치 하나의 금속 덩어리로 만들어진 것처럼 보였다. 전직 FBI 법의학 분석가 제임스 휘트필드 박사는 이후 이렇게 말했다. 어떤 기관이 이렇게 빠르고 완벽하게 침묵하기 시작한다면 보통 두 가지 중 하나입니다.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해서 창피함을 관리하고 있거나 혹은 너무 중요한 무언가를 발견해서 결정권이 수사팀보다 더 위로 올라갔거나요. 그런데 이건 창피해서 벌어진 일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산타페 아래의 지하세계, 해크먼의 저택은 원자폭탄의 탄생지인 로스앨러모스 근처에 자리하고 있었다. 맨해튼 프로젝트 핵실험, 그리고 비밀 예산으로 운영되던 무기 연구 시설들까지 모두 차로 이동 가능한 거리 안에 존재했다. 수십 년 동안 지역 주민들은 메사 지형 아래를 파서 만든 지하 벙커들과 사회 붕괴 시 정부 엘리트들을 보호하기 위해 건설된 시스템들에 대해 수군거려 왔다. 정보공개법 요청을 통해 냉전 시기 뉴멕시코 북부 전역에서 광범위한 지하 건설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은 확인되었지만 전체 규모는 여전히 기밀로 남아있다. 전직 에너지부 자문관 리처드 페이는 한때 이렇게 말했다. 그 메사 아래에는 지상보다 더 오래 버티도록 만들어진 시스템들이 존재합니다. 일부는 폐기되었고 일부는 봉인되었으며 일부는 그냥 잊혀졌죠. 그리고 모든 것을 바꿔놓은 세부 사항이 드러났다. 터널의 강철은 군사용 등급이었다. 리벳 강역은 50년대 고보안 정부 시설 기준과 정확히 일치했다. 이곳은 와인 저장고도 아니었고 단순한 창고도 아니었다. 그런 장소에 금고 수준의 보강 구조나 완전 봉인 시스템은 필요하지 않다. 지도에서 지워진 채 버려진 기밀시설이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이상함을 눈치챈 이웃들은 오래전부터 뭔가 잘못됐다고 느끼고 있었다. 22년 동안 인접한 땅을 소유했던 마거릿 켈러웨이는 새벽 2, 3시쯤 들리던 저주파 진동을 기억했다. 배관 소리도 아니었고 난방 장치도 아니었다. 더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산업시설 같은 거의 지하의 소리였다. 그녀는 이렇게 말했다. 그건 단순히 들리는 게 아니었어요. 갈비뼈까지 울렸죠. 그녀가 그 이야기를 해크먼에게 꺼냈을 때 그는 차분하고 속을 알 수 없는 표정으로 말했다. 어떤 것들은 지표면 아래에 그대로 두는 편이 낫습니다. 은퇴한 지질학자 프랭크 델쿠아는 휴대용 지진계를 설치했고 마치 지하에서 무언가가 정해진 시간표에 따라 작동하는 것 같은 규칙적인 기계 패턴을 기록했다. 2019년 그는 소음 민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또 다른 주민들은 표시 없는 트럭들이 해가 진 뒤 도착했다가 해 뜨기 전에 떠나는 모습을 봤다고 말했다. 이전 직원들은 공공기록에서 사라졌고 전화도 끊겼으며 온라인 흔적까지 지워졌다는 이야기도 있었다. 한 가정부는 친구에게 자신이 절대 봐서는 안 될 것들을 봤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 달 뒤 그녀는 사라졌다. 이후 공사업자들은 벽 내부에서 보조통신 시스템을 발견했다. 전화선도 아니었고 인터넷도 아니었다. 집과 지하 공간을 연결하는 폐쇄 회로였다. 그것은 현대통신 기술 이전에 설치된 것이었지만 여전히 전원이 공급되고 유지 관리되고 있었다. 감시망과는 별개로 존재하는 유령 네트워크였다. 외부망과 분리되어 있었고 모두의 눈앞에 숨겨져 있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는 대체 누가 있었던 걸까? 사람들은 침묵 이전에 진 해크먼이 어떤 사람이었는지 잊고 있다. 그는 따뜻하고 소탈했으며 낯선 사람들과도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사람이었다. 그의 이발사는 해크머니 해밍웨이, 캔자스의 날씨,
그리고 어린 시절의 풍경들에 대해 이야기하곤 했다고 말했다. 농산물 시장에서는 서툰 스페인어 농담을 던지며 평범한 손님처럼 청양고추를 사갔다. 그는 원래 고립을 위해 만들어진 사람이 아니었다. 그렇기에 그런 사람이 벽과 카메라, 계약서와 봉인된 철문 뒤로 숨어버렸을 때 그것은 편안함처럼 느껴지지 않는다. 그것은 감금처럼 느껴진다. 그리고 완전히 이해할 수 없는 음모 속에 갇힌 인물들을 연기하며 살아온 그의 경력을 떠올리면 한 가지 불편한 생각이 남는다. 어쩌면 진 해크먼은 그 요새를 선택한 것이 아니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 요새가 그를 선택한 것인지도 모른다.